우리 학교는 어디다? 선일여고다. 이제 이게 팩트죠. 선일여고가 이제 됐어요. 그리고 이제 며칠 뒤면은 입학식을 하게 되실 거고 교복 입고 등교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선일여고만의 대입 전략을 좀 세워야 될 것 같고요. 또 선일여고의 어떤 맞춤형 우리가 프로그램을 좀 짜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 가지고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생각할 때 선일여고는 대학 입시에 있어서 장점이 많을까요? 단점이 많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리해요? 불리해요? 대학 갈 때? 애매하게 얘기하래. 유리, 불리? 선일여고 대입에 굉장히 유리하죠. 굉장히 유리합니다. 이유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그거 아시려고 오늘 오신 건데 선일여고는 대학 입시에 상당히 유리한데 이유는 뭐냐면 우리 학교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이기 때문에 무조건 유리합니다. 이걸 전제로 깔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지원을 했든 지원을 안 해서 됐든 간에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일단 정해졌어요. 그리고 전학 갈 학교 없습니다. 아시죠? 선일에서 어딜 전학 가요? 왜? 갑자기? 이유가 없어요. 일단 우리 선일여고는 우리 학교고 학교가 어디야? 라고 물어보면 이제 출신 중학교 이름이 툭 나오지 않게끔 선일여고가 우리 학교이며 대입에 있어서는 아주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팩트체크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첫 페이지는 조금 해독이 어려우실 텐데요. 이유는 뭐냐면 그래프로 이제 추산을 한 어떤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이주와 어학원은 영어의 내신이라든가 수능 최저를 맞추기 위한 교과적 컨텐츠를 이제 제공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학생들이 대입에 있어서 지원 가능한 대학들의 컨설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학원인데요. 최근에 저희가 이제 1학년 여러분한테 딱 1년 선배인 학생들, 물론 선일여고만 있진 않고요. 지난 12월부터 구정 바로 직전까지 거의 한 2달에 걸쳐서 114명의 예비고 2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입 수시 지원 상담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담을 진행을 하고 나서 의미 있는 데이터들이 좀 나왔어요. 결론이 뭐냐면 우리 동네에 있는 애들, 즉 선일여고도 있고 동명, 예일, 충암, 숭실, 명지 다 합쳐가지고 결국에는 모의고사가요. 내신보다 조금 더 점수가 높아요. 평균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지역구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지역에 저희가 상담했던 9개 고등학교에 해당되는 예비고 2학년의 114명의 결과는 평균적으로 모의고사가 내신보다 조금 더 높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평균이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일여고는 어떠며 또 선일여고에서 나는 어떤가 이제 이런 걸 알아보는 시간들이 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이걸 왜 알아보냐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관심 갖고 있는 건 다음 주 우리가 개강하는 내신 대비 바로 선일여고에서 내신이 몇 등급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이것이 가장 궁금하시고 굉장히 걱정 불안 요인이지 않습니까?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이거를 보는 겁니다. 자, 선일여고의 일단은 기본적으로 평균은 어떤 식이냐면요. 내신 따기 제일 어려운 학교가 어딘지 아시죠? 내신 따기 제일 어려운 학교는 9개 고등학교 중에 예일여고예요. 눈물바다. 상담하면 눈물바다. 필수템은 휴지. 1시간 반 동안 상담하면서 굉장히 고통스럽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나눠야 돼요. 힘든 얘기들. 안 좋다기보다. 어느 정도냐면 평균적으로 저희가 상담해본 학생들은 모의고사가 내신하고 몇 점 정도 차이냐면요. 1.08 등급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국수형 탐구 해가지고 2등급, 1등급이 나오는 애인데 내신이 몇 등급? 3등급 정도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3등급이면 인서울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모의고사가 2등급이면 상당히 상위권에 속해 있는 학생이잖아요. 근데 내신은 기록에 딱 찍혔고 그게 사라지지 않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1.08 등급 정도 차이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두 번째는 어디냐면 이제 대성고등학교예요. 대성고등학교는 0.67점 정도 차이가 나요. 모의고사와 내신이요. 그리고 우리 학교 선정과중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학교 선일여고가 있습니다. 선정과중과 선정고등학교는 결이 다르죠. 선정고라는 실적이 있지만 실제로 주인공들은 대부분 선정과중반에 속한 학생들일 거예요. 일단은 아무튼 선정과중은 이쪽에 있고 선정일반반은 이쪽에 있습니다. 우리 선일여고는 내신이 모의고사보다 조금 더 불리한, 그러니까 모의고사보다는 내신보다는 모의고사가 조금 더 점수가 높은 평균적으로 그런 학교에 속해 있어요. 그리고 딱 중간쯤이 이제 명지고와
충암, 숭실, 선정, 동명여고의 순서대로 내신이 불리한 그리고 유리한 이런 학교의 어떤 순차를 좀 보고 계시는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좀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아까 동명여고를 지원했다가 사실은 강탈당했냐? 그리고 이제 우리 선정이 된 선일여고가 된 학생이 있는데 동명여고 같은 경우는 내신이 유리하죠.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객관적인 실력보다는 동명여고 가서 내신을 좀 더 잘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선일여고는 그보다는 높지 않죠. 모의고사가 좀 더 나은 아이들이니까. 근데 그렇다고 굉장히 불리한 학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요 정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제 선일여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을 했고 선일여자고등학교의 2학년 학생들은 이번 시즌에 상담에 참여한 학생은 1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번에 상담에 지원을 한 아이가 114명이에요. 1학년, 이제 2학년 올라가는 애들만. 뭐 3학년 올라가는 애들은 좀 더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200여 명 정도를 상담을 이번에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선일여고 학생들이 한 10명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10명의 학생들이 이제 저희랑 이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이렇게 털레털레 오는 게 아니고요. 미리 사전에 본인이 1학년 때 받았던 중간기말 4번의 점수를 환산한 그 성적표를 가지고 와야 돼요. 제출을 미리 해야죠. 왜냐면 저희가 수시지원 상담 카드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내신만 갖고 안 되고 가장 최근에 봤던 11월 모의고사 성적표를 같이 제출을 해야 됩니다. 2가지 성적표가 필수고요. 그걸 제출한 학생에 한해서 순차적으로 상담 시즌을 잡아서 일정을 잡는 거예요. 그럼 한 팀당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되고 대부분 거의 한두 건 빼고는 거의 대부분이 100여 팀 이상이 학부모님이 당연히 동반을 하십니다. 아버님이 같이 오시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고무적인 현상이죠. 자, 이렇게 해서 상담에 참여한 선일여고 10명의 학생들을 쭉 봤더니 내신과 모의고사의 점수 차이가 이렇게 나더라고요. 선일여고에서 1학년 내신 토탈이 1.82등급인 학생이 있었어요. 1등급 때 끝자락 정도가 됩니다. 그렇죠? 자, 이 학생은 국어, 수학, 영어의 모의고사 점수가 영어랑 국어는 1등급이에요. 완전 문과죠. 그렇죠? 근데 수학은 3등급. 그래서 평균적으로 모의고사 등급은 1.7. 내신이 조금 더 이에 비해서 못 나오네요. 그렇죠? 1.87. 자, 그런가 하면 뭐 더 잘 나오는 아이도 있지만 근소한 차이로 거의 대부분은 내신이 조금 모의고사보다 안 나오는 편에 속하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내신 따기가 쉬운 학교는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자, 이렇게 참여를 좀 했었고, 자, 그렇다면 우리 선일여고가 전반적 내신의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지를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선일여고는 전체 학교들 중에 일단 1학년의 재원수가 작년 기준 254명입니다. 이번에 조금 줄었겠죠? 애들은 점점 줄고 있으니까. 254명이라는 전체 숫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여학생들만 바글바글 한 거잖아요. 지금 그쵸? 자, 이 학생들 중에 우리가 5월 첫째 주에 중간고사 볼 거예요. 일반적으로 5월 첫째 주가 중간고사 기간이에요. 좀 더 일찍 보는 학교는 뭐 4월 말에 보는 학교도 있지만은 그때 딱 봐서 전체 4% 안에 들어야 1등급이죠. 그리고 11% 안에 들어야 2등급이에요. 그쵸? 그러면 우리 학교가 지금 1학년 기준으로 254명이라고 했으니까 1등급이 되려면 전교 10등 안에 들어야 돼요. 10등 안에. 그러니까 인원수 줄었으면 이제 9등 안에 들든가 뭐 이래야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2등급 안에 들려면 28등 안에 들어야 됩니다. 진짜 빡센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인원수가 생각보다 다른 학교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동명여고 보시면 324명이잖아요. 324명. 그리고 명지고등학교 보면은 403명입니다. 그러니까 명지고가 왜 인기가 있었는지 이해가 대충 가시죠? 명지고가 이번에도 그렇고 뭐 예년에도 그렇고 경쟁률이 너무 높아가지고 타 지역권 학생들은 아예 쓰지도 않을 지경으로 이제 이렇게 원서를 쓰게 됐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경쟁률이 높다는 것은 내신 따기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놓고 보는 거고 상식적으로 요즘에 경쟁률이 높은 학교들은 내신 따기가 비교적 쉬운 학교들 그리고 인원수가 많은 학교들 이런 학교들이 인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명지고나 동명여고가 이번에 인기가 좀 있었던 편에 속해요. 근데 그 와중에 우리 학교는 어찌됐건 1등급 안에 들 거면 전교 10등 그리고 2등급 안에 들 거면 전교 28등 안에 들어야 되는 상태입니다. 쉽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3등급 안에 들 거면 이라고 조건을 달지 않고요. 보시는 것처럼 2.4등급 안에 들 거면 몇 등까지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표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왜 3등급이 아닌지는 좀 주목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3등급 얹어다, 3등급 뭐 왔다 갔다 한다 이러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대학을 선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대학이 본인을 선택해주면 감사하다고 가야 되는 거지. 2.4등급 안에 그러나 내신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 밖에도 조건이 몇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내신이 2.4 안에 들어간다 그러면 내가 대학을 선택해서 몇 가지를 아주 보험처럼 갈 수 있는 전형들이 널려 있어요. 그런 걸 보실 건데 2.4등급 안에 들 거면 우리 선일여고는 전교 56등 안에 들어야 됩니다. 과목이. 자, 이해가시죠? 10등 그리고 28등 그리고 56등이에요. 이걸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과목별로다가 이렇게 등수가 나오게 되면은 나는 지금 몇 등이지? 그럼 몇 % 안에 들었지? 내가 2.4% 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계산을 계속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알겠어요. 이제 시험 봤을 때 그래 몇 등, 몇 %, 2.4 안에 들어가려면은 56등 뭐 이렇게 봤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학교 시험은 어느 정도 수준이며 우리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의 분위기는 어떤지 이거에 따라서 이제 등급은 상대평가니까 변수가 좌지우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변수가 그건데 영어만 갖고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타 학교랑. 예를 들어서 예일여고도 그렇고 모든 학교들이 우리 선일여고 마찬가지고요. 외고는 아니니까 영어는 모두가 다 동일하게 4단위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단위수가 크죠? 자, 그리고 원점수에 있어서 만약에 동명여고에서 93점을 받은 아이가 있고요. 자, 그럼 93점 받은 아이를 쭉 따라가 봤더니 이 시험의 평균 점수는 70.8점이었대요. 70.8점. 그리고 표준 편차를 봤더니 18.5점으로 좀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이건 상대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 거니까 아무튼 그렇대요. 동명여고는. 그리고 전체 인원은 360명이라서 인원수가 꽤 많은 편이죠. 자, 이런 시험에서 93점을 받은 아이는 2등급 정도가 나왔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자, 선일여고는 어떤가요? 선일여고에서 영어 내신을 만약에 60점 맞은 아이가 있습니다. 굉장히 점수가 좀 저조한 편에 속하죠. 그쵸? 자, 그런데 평균 점수가 59.8. 동명하고 예일하고 비하면 확 지금 평균 점수가 떨어지죠. 그쵸? 선일여고는 영어를 봤을 때 내신 시험이 쉽지 않아요. 동명여고보다 당연히 어려워요. 예일보다는 뭐 그렇게 어렵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어찌됐건 어렵다 쉽다라고 하는 것도 너무 편하게 설명을 하는 거고 선일만의 그 내신 뽕이 좀 있어요. 굉장히 문법스러운 거, 디테일한 것들을 물어보는 거, 또 자기네 교재를 써버리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변수로 작용을 하는데 따라서 영어가 좀 선행이 안 됐거나 꼼꼼하거나 문법이 좀 제대로 안 돼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점수를 내기가 좀 어려운데 그래서 그런지 내신 평균이 너무 낮습니다. 59.8점이에요. 애들이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시험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자, 그리고 표준 편차는 어때요? 굉장히 높습니다. 21.7. 거의 뭐 남학교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영어가 내신이 어렵다 그랬잖아요. 수준이. 그리고 평균이 지금 59.8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로 퍼져 있는 정도가 굉장히 벌어져 있다는 거죠. 막 59점 받는 애도 있지만 92점 받는 애도 있지만 막 38점 받는 애들부터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게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친구는 4등급 정도가 나오는 점수를 받은 거예요. 자, 일단 여기 있는 이 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일단 표준 편차가 좀 많이 벌어져 있다는 것을 하나 건질 수 있고요. 자, 그럼 그거를 방금 말씀드린 표준 편차 뒤에 가려진 바로 우리 학교의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을 좀 더 현실적으로 상상을 해보기 위해서 학교 알림이 사이트에서 학업 성취 분포도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이버에요. 학교 알림이 이렇게 딱 치시면 로그인을 하지 않으셔도 전국에 있는 모든 뭐 초중고등학교의 어떤 학사 일정 및 성취 분포도를 보실 수가 있거든요. 선일여자고등학교를 딱 치시면 이제 이게 탕탕탕 나와요. 근데 영어만 봤을 때 우리 선일여고는 영어 점수 평균 60.7, 표준 편차 21.4 아까 비슷한 내용 보여드렸고 자, 그런데 구성원들의 어떤 특징을 보겠습니다. 굉장히 색깔이 완전히 막 너무 특이해. 색깔이요. A, B, C, D는 제일 잘하는 애들이 A등급이고요. 2등급은 제일 못하는 애들이 2등급이잖아요. 우리 학교에서 내신을 점수를 추산을 하게 될 때는 상대평가로 4%, 11% 이렇게 잘라서 9등급까지 얘기를 하지만 학교 알림이 사이트에서는 9등급이 너무나 복잡하니까 5개 등급으로 나눠서 아이들의 분포도를 이제 분석을 한 거죠. 봤더니 어디가 제일 많나요? 24.8 A등급인 애들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상대평가로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1, 2등급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몰려있는 학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권의 쟁탈전이 되게 박빙이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는 B, C, E가 별로 없어요. 네? B, C, D가 별로 없습니다. 19.6, 14.8, 17.6 이렇게 있다가 마지막에 이제 2등급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그 다음에 많아요. 23.2. 그러니까 마치 그 원통형의 기둥 모양인 거죠. 위에도 뚱뚱하고 밑에도 뚱뚱하고 중간에 허리는 날씬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학교는 어떻다? 상위권 가기가 좀 힘들겠죠. 쟁탈전, 여학생들이고 또 어학을 나름대로 이제 남자들보다는 약간 어문 계열 쪽의 아이들이 좀 많을 거고요. 문과 위주의 학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쉽지는 않다. 그리고 반면에 또 마지막에 쿠션처럼 깔아주고 있는 아주 그냥 영알못들이 또 깔려 있다. 이런 분위기고 나머지는 다 그냥 B, C, D 고만고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리버리 있다가는 제가 보기엔 그냥 한 3, 4등급 나올 것 같아. 그쵸? 그리고 막 이렇게 빡세게 해가지고는 1등급 밖에는 좀 빡셀 것 같아. 쉽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렇다고 5, 6등급 받기도 쉽지가 않다. 왜? 여기 이제 다른 애들이 존재해 주니까. 그러니까 이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면 한 2등급, 3등급 더 열심히 하면 우리 1등급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거고 전략을 잘 짜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다른 학교는 어떤지 보실래요? 예를 들어 이제 동명에 가깝게 있으니까 동명은 어떠냐면 A등급에 해당되는 퍼센테이지가 7.6%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상위권에 해당되는 아이들은 동명역을 잘 안 쓴다는 거예요. 진짜 전략적으로 쓰는 약간 야가 빠진 전략가 아니면은 여기를 안 쓰죠. 그리고 이제 B등급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가장 많고 마지막으로 A, B, C, D, E 중에 2등급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학업 분위기가 대충 예상이 가시죠. 그래서 동명여고 반과 우리 선일여고 반을 이렇게 비교 대조해보면 면학 분위기는 선일이 훨씬 더 공부를 하는 분위기예요. 아이들이 다 열심히 하고 참하고 여학생답게 좀 이렇게 굉장히 그 열심히 하죠. 성실하고. 동명은 약간 밝아요, 분위기가. 매년 느끼는 건데 굉장히 밝고 천진난만해요, 아주. 그리고 이제 하는 애들은 약간 소수에 속하고 늘 그랬었어요. 근데 선일은 저희 학원에 오는 선일여고 애들은 다 그냥 겁나 열심히 하는 애들밖에 안 오는 것 같던데 그렇게 노는 애는 선일여고는 거의 안 오던데요. 그리고 그때 한 명 있었구나. 놀던 애가 나가라고 했죠. 그때 예. 사건이 좀 있었어요. 그때 너무 막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아무튼 뭐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결론은 이 페이지의 내용이 뭡니까? 내신 따기 빡세요. 예일 피했더니 뭐 뒤통수 때리냐 뭐 이러실 수 있는데 예일만큼은 아니에요. 예일 보시면은 지금 A, B가 제일 많잖아요. 뚫을 수가 없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일 담당하잖아요, 지금 내신에서.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N은 공부를 해요. 그 전교 1등부터 전교 꼴등까지 다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저희가 전교 꼴등이 있진 않지만 이렇게 한 예일여고 애들이 한 100명이라고 치면은 100명이 다 공부를 열심히 해요, 진짜로. 그리고 화장하고 뭐 이런 애가 없어요. 선일여고도 마찬가지인데 다 같이 열심히 해서 저 태도만 봐서는 누가 상위권이고 누가 중위권인지 구별이 안 가요. 태도 자체로는. 시험 결과는 물론 다르죠. 그래서 그들 모두가 1년 동안 묻지마 달리기처럼 굉장히 열심히 빠듯하게 진행을 하지만 성적의 오름세는 거의 손에 꼽죠. 왜냐면 너무나 박빙이니까. 근데 우리 선일여고는 이제 그에 비하면 그 정도는 아니에요. 오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엄마 우리 학교도 되게 내신 어렵대. 인정. 그런데 막 해서 죽을 등 살동해도 안 오르고 너무 넘사벽애들이 아주 굳건하게 콘크리트처럼 박혀있고 그렇진 또 않다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있지만 그래서 B등급에 속할 확률 당연히 만드는 전략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학교가 지금 내신이 조금 빡세다 그랬고 그러나 예일만큼은 아니고 동명보다는 그래도 좀 빡세다 그랬고 내신의 퍼센테이지나 이런 전반적인 얘기를 드렸고 내신의 출제 경향은 이제 제가 끝난 다음에 담당 선생님 나오셔서 얘기를 드릴 건데요. 어찌됐건 우리가 이제 3학년 1학기까지 총 10번의 내신을 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5월달에 첫 시작이에요. 중간고사. 끝나면 바로 기말 대비한다. 그리고 아주 짧은 그 여름방학 기간 동안 수능 대비를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2학기가 바로 오면은 또다시 중간고사는 바로 개강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이어닫기처럼 이제 기말고사 대비를 하죠. 그렇게 해서 올 한 해가 지날 거예요. 그래서 2021학년도는 지금 12월
중순 정도에 이제 기말고사가 딱 끝나게 됩니다. 둘째 주 정도에.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수능 공부를 시키시는 거겠죠. 그렇죠? 이렇게 1년이 두 번, 크리스마스 두 번 겪고 나서 3학년 1학기까지 딱 치르면은 어떻게 됩니까? 원서를 쓰죠. 얼마 안 남았어요. 크리스마스 두 번만 있고 3학년 1학기만 어리버리 이렇게 하다 보면은 원서를 6장을 써야 돼요. 아직 나 준비 안 됐습니다. 잘 아직은 몰라요. 라고 해서 누군가한테 특혜를 주진 않죠. 6장의 원서를 쓰실 때 선일여고만의 어떤 그 전략들을 계속 써오는 상황에서 준비를 해야만 하는데 그 6장을 쓸 때 반드시 기억하실 것은 바로 고교 추천 전형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고교 추천 전형. 고교 추천 전형은 말 그대로 고등학교가 여러분들을 각 대학에 추천하는 거예요. 얘 괜찮은 애니까 뽑아주세요. 이 학생의 우수함을 우리가 보장하니까 얘를 추천합니다. 이렇게 뽑아달라는 어떤 추천 전형인데 지금도 추천 전형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해서 입시를 치를 때쯤에는 순차적으로 저 전형이 점점 늘어나요. 고등학교 고교 추천 전형의 정원이 늘어난다고요. 어느 정도 늘어나냐면 인원수에 따라서 전체 학교의 인원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적게는 102장, 많게는 136장이라고 하는 추천서가 원서 쓰게 될 때 와르르르르 이렇게 쏟아지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선일여고가 이 카드를 제대로 활용한다면 100장이 넘는 추천서를 다 돌려야 돼요, 사실은. 근데 조건이 있겠죠. 자격 요건이 돼야지 돌리죠. 의미 없이 돌리는 게 아닐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입시에 있어서 정시가 굉장히 확대가 됐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시겠지만 실제로 서부학군 특히 선일여고에서 정시로 대학 갈 일은 거의 없습니다. 입시를 잘 뜯어보시고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정시로 가신다는 거는 수능 보고 가는 거잖아요. 수능에서 어느 과목은 안 보고 어느 과목은 보고 이게 아니라 그냥 전 과목 다 본다는 얘기인데 누구랑 붙어야 돼요? 대치동 애들이랑 붙어야 돼요. 목동 애들이랑 붙어야 되고 특목고 간 애들이랑 붙어야 되고 의치안이 가려고 재수 반수하는 언니 오빠들하고 붙어야 돼요. 그 싸움에서 내가 정시를 간다. 굉장히 비전략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갈 수 있는 학교가 있다면 오히려 6개의 수시원서 중에 갈 수 있는 학교가 당연히 2레벨은 높는 게 정상이에요. 애들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학사 일정, 생기부 이런 걸 다 챙기면서 수능 공부도 해야만 하는 거니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6장 원서를 수시에서 쓰게 될 때에는 3학년 1학기까지의 내신만 들어가고 3학년 1학기까지의 생기부만 들어가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자, 그래서 6장 쓸 때 일단 추천 전형으로 한 2장 정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과 전략을 지금부터 이제 사부작 짜는 거예요. 지금 못 짜죠. 지금 뭐 성적이 나와 있어야지 뭘 짜지. 아직 아무것도 모르니까. 자, 그러면 이 전형이 어떻게 될지를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선일여고에서도 전교 1등, 2등, 3등, 4등, 5등이 다 있을 거예요. 문이과 따로따로. 그쵸? 이렇게 있을 건데 선일여고의 전교 1등은 도대체 무슨 추천 전형을 쓸까요? 당연히 서울대 직윤을 써야 돼요. 그쵸? 근데 서울대 직윤으로 지금 선일여고가 대학을 잘 보내고 있냐면은 잘 못 보내요. 생각보다. 이유는 뭐냐? 아니 예일여고도 전교 1등이 있는 거고 선일도 있는 거고 동명도 있는 거고 가재울도 은평도 전교 1등은 있는 거잖아요. 아유 그래도 이전교 1등은 다르죠. 선정이라는 딱지, 선일이라는 딱지가 아니죠. 그냥 전교 1등이 있어요. 그럼 보내야 맞는데 왜 못 보내냐면 지금 보시면 서울대 같은 경우는 서류를 보죠. 서류가 무려 70%. 여기서 서류라는 것은 무엇? 생기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면접을 봐요. 면접. 자, 주의하실 것은 스카이를 우리가 생각하고 계시다 그러면 생기부를 쌩까는 전형은 단 한 개도 없어요. 스카이를 수시로 갈 거면 그게 추천이든 뭐든 이름은 바꿔 있는지 모르겠지만 생기부가 반영되지 않은 전형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생기부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서울대는 생기부를 봐요. 그리고 면접도 봐요. 면접은 이제 학생마다 유불리가 좀 있겠죠. 면접형 인간이 아닌 애가 있고 MBTI 검사 결과 본인은 그런 스타일이 아닐 수도 있잖아. 그치? 자, 어찌됐건 그렇고 최저 등급을 요구합니다. 수능의 최저 등급. 전 과목을 다 갖고 오라는 게 아니라 탐구에서는 무조건 2과목을 선택하고 3개 과목이 다 2등급이어야 돼요. 2를 찍으래요. 그러니까 국수형 중에 국어 2, 영어 2, 탐구 2과목의 평균도 2, 그래서 2 찍어야 되는데 삑살이 나서 3 찍으면 광탈. 이거예요. 뭘 요구하는 거죠? 내신 좋아야 돼. 전교 1등. 생기부 갖춰줘야 돼. 70%. 면접도 잘 보는 인간형이어야 돼. 마지막에 숫자로 거르겠어. 수능 최저 등급 가져와.
트라이앵글 다 맞추라는 거죠. 그래서 전교 1등은 이런 것들이 부합이 되면은 여기에 가는 거예요. 근데 걔가 그것만 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고대도 쓰고 연대도 쓰고 뭐 이대도 쓰고 이렇게 쓰려고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고대를 보면은 고대도 비슷해요. 고대도 보면은 이제 서류 20%가 들어가요. 70까지는 아니지만 20%가 들어가죠. 나머지는 내신으로 보겠다는 얘기인데, 보시면 전교 4%까지 안에 들어가는 아이들은 다 고대 추천서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학교에서 전교 4%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전교 몇 등 해야 된다 그랬죠? 앞장에서? 예. 10등이에요. 10등. 그러면 상식적으로는 고대 추천서 10장을 써야 돼요. 10장이 다 이렇게 골고루 어느 정도 돌아가야 되겠죠. 문과에서 뭐 5명, 이과에서 5명 이렇게 들어간다던가. 자, 그리고 서류도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애여야 되는데, 저 서류는 전공 적합성 관련이 있어야겠죠? 선택 과목 엄한 거 이상한 거 고르고 막 이런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 나오면 안 되겠죠. 그쵸? 자, 이런 아이여야 되고, 그리고 고대는 한술 더 뜹니다. 수능 최저가 서울대보다 더 빡세요. 자, 아까는 지금 2였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역시 탐구 과목에서 한 개가 아니라 무조건 2개를 고르라는 조건이 있어요. 하나인 거랑 2개인 거랑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만약에 문과 여학생이 사문과 윤사를 선택했다고 칠게요. 그럼 2개의 평균 과목이 한 과목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국수영 중에 2과목만 선택하면 돼요. 수학이 좀 빡세다 그러면은 영어랑 국어를 선택하면 되는데, 문과의 경우 3합 5를 가져오래요. 아까 서울대는 3합 6이었잖아요. 근데 3합 5를 갖고 오라 그러고, 이과의 경우는 3합 6을 가져와라. 그러니까 서울대보다 더 빡센 겁니다. 3합 5는요. 이거를 맞추기가 쉽지 않죠. 이거를 맞춘다는 거는, 그래서 이 전형의 이름이 별명이 붙였어요. 야, 정시면서 수시인 척한다. 그러니까 저걸 다 맞춘다는 거는 저 과목만 잘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다 잘하는 아이일 가능성이 좀 높죠. 그리고 저렇게 결국에는 탐구 2과목에다가 주요 과목 2과목을 최상위권을 끊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실제로 이게 무슨 수시냐, 이 정도 최저면은 이거는 거의 정시급이다. 약간 이럴 정도로 이제 별명이 지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고대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원서를 쓰게 될 땐 우리 선일여고에서도 10장 쓴다며요. 지금 10장 쓸 수 있다니까요. 나 전교 5등이니까 쓸 수 있지. 그럼 쓰자! 써서 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면접을 보러 가요. 면접을 언제 있냐면은 수능이 지난 뒤에 일정이 잡혀 있어요. 고대는. 그러면 이제 수능에서 애들이 가채점이라는 걸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3합 5가 안 나왔어. 누가 봐도. 내가 가채점을 해보니까, 그럼 면접을 뭐 하러 가요? 어차피 떨어지는데. 그래서 첫 번째 경쟁률은 막 13대 1이 넘어가요. 처음에 원서 쓸 때는. 왜? 학교마다 막 10장도 쓰고 12장도 쓰고 이렇게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가 다 이걸 쓰니까. 근데 최저가 너무 빡세고 면접 일정이 수능 뒤에 잡혀 있다 보니까 실제로 반 이상은 면접에 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는 가채점이었는데, 실제로 레알 성적표를 받아봤더니 가채점하고 결과가 더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죠. 보통 가채점은 자기가 약간 뭐가 이렇게 C잖아요. 맞는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지만 맞는 것 같아, 엄마. 맞춘 것 같아, 엄마! 막 이렇게 되면서 잠깐 시간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실제로 수능 성적표가 나오고 난 다음에는 경쟁률은 1.3대 1 정도로 툭 떨어지게 됩니다. 아까 13대 1이었는데. 그만큼 최저 맞추기 빡세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좋은 학교만 있느냐? 자, 반가운 소식. 수능, 그러니까 생기부가 전혀 안 들어가는 학교도 되게 많아요. 지금은 아까 그 트라이앵글을 맞춰야 된다는 거는 완전 좋은 학교들. 서영고, 서성안이 뭐 이 정도가 되겠고. 예를 들어서 우리 건국대를 좀 볼까요? 건국대? 건국대 가고 싶지 않냐? 건국대 완전 좋은데. 거기 캠퍼스도 굉장히 아름답고요. 또 종합대잖아요. 건대 자체는. 건대는요, 일단은 340명을 뽑아요. 고교 추천 전형으로요. 그리고 전형 방법에 100%라고 써 있는 거는 생기부를 안 내도 돼요. 내신만 본다 소리예요. 괜찮죠? 매력 있죠? 자, 그리고 제한 인원은 없어요. 4%, 10명 이런 게 아예 없습니다. 그냥 쓰래요. 그렇다고 전교 뭐 50등, 70등이 쓸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합격선이라는 게 분명히 예년에 있으니까. 자, 봤더니 수능 최저도 아까 3합 5, 3합 6 이건 굉장히 머리 아프고 답답해 죽겠는데, 더군다나 아까는 탐구를 2과목 선택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건대 정도 수준에서는 2합 5입니다. 괜찮지 않냐? 2합 5. 영어를 2만 맞고 사탐에서 3만 맞으면 합격증 준다 이거예요 지금. 끝내주지 않습니까? 그럼 2합 5 저걸 못 맞춘다고 애들이? 못 맞추니까 그렇겠죠? 쉽지 않으니까 그렇겠죠, 그쵸?
그리고 이제 이 학교의 내신의 합격선을 보면은 3점대는 합격을 거의 못해요. 2점대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2합 5 정도면 굉장히 합리적인 최저의 기준을 학교로서는 아주 적절하게 선정을 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고교 추천 전형은 막 열려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왜 제가 이렇게 강조를 드리냐면 일단 첫 번째, 재수생이 못 들어와요. 거의 대부분. 재수생이 반수를 할 수 있어요. 작년 생기부를 갖고 내가 썼는데 최저를 못 맞춰서 내가 광탈당했으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대를 합격해서 다니고 있지만 한 번 더 해갖고 서강대나 성균관대 한번 쓰고 싶다. 최저를 내가 아깝이 못 맞춰서 그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애들한테 당연히 100여 장 중에 몇 장이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재수생이 찾아와서 추천서 달라고 얘기를 하면 선일여고에서 어떤 기준에 부합한다 그러면 줘야겠죠. 그래서 예쁘면 주고 얄밉고 싸가지 없으면 안 주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가 되는 그 시점에 맞춰서 당연히 운영이 심의가 열릴 거예요. 어떤 기준에 맞춰서 추천서 100장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건지. 그러면 당연히 성적이죠. 성적. 점수가 되느냐 최저가 되느냐 이런 걸 보고 얘기를 할 건데 결국 그렇지만 재수생들은 아무래도 재수를 진짜 정색하고 한다는 얘기는 정시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걔네는. 그쵸? 작년에 떨어졌던 서류를 한 번 더 재탕하겠다고 발끈하고 들어가는 애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래서 재원생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서울대 지균을 말씀드렸지만 하나고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가깝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고도 분명히 전교 1등이 있죠. 하나고 당연히 있겠죠. 전교 1등. 그래서 하나고도 당연히 지균을 쓸 수 있는 건 상식적으로는 2장을 쓸 거예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것은 하나고가 저 지균이라는 전형으로 서울대를 합격을 못 시킵니다. 이유는 그 학교 전교 1등은 선일여고 전교 1등하고 내신 점수가 달라요. 우리 학교 전교 1등은 거의 한두 명 정도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독식을 할 건데 하나고 정도면 0.1점, 0.3점 때문에 전교 1등을 주거니 받거니 막 거의 핑퐁 싸움하면서 여러 명이 돌아가면서 한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면 마지막 3학년 1학기까지의 내신 환산 점수를 보면 전교 1등이라고 했던 친구의 내신이 앞자리가 1이 아니에요. 2점 몇 등급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전국에 있는 지균 전형으로 온 아이들하고 이렇게 환산을 경쟁을 해보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내신 점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굽니까? 하나고, 민사고, 특목고, 외고의 전교 1등하고도 경쟁을 했을 때 우리가 우위에 속하는 일반계 고등학교를 위한 전형이라는 거죠. 이 고교 추천 전형이라는 게.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뭐 내신 따기 위해서 강남권에서 다른 교육 특구 쪽으로 이사를 온다라는 거는 이런 거 노리고 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막 이쪽 지역은 뭐가 없고 뭐 학원도 없고 뭐 면학 분위기가 어떻고 이런 거 불만을 하실 게 아니라 우리한테 뭐가 유리한지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기회가 왔어요. 지금 이런 게 100장이 넘는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이 전형을 2가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2장 정도는 내가 받아야 되겠다. 자, 그래서 조건을 한번 쭉 솔팅을 해봤더니만 보시기 좋게 빨간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학교들은요. 수능 최저가 없는 학교예요. 뭐야, 수능 최저가 왜 없지? 수능 최저 없는 학교 있어요. 그 학교는 뭐예요? 연대 빼고 한양대, 이대 빼고는 수능 최저가 없는 학교들이 여기 밑에 보시면 동국대, 세종대, 광운대, 명지대, 덕성여대, 가천대가 있죠? 내신만 갖고 오래요. 내신만. 수능 최저 없으니까.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상위권에 서영고, 서성한이 정도면은 내신만 갖고 오라는 전형이 없다고. 트라이앵글 다 맞춰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서류가 다 들어가요. 그런 학교들은. 그래서 일단은 수능 최저는 없지만 그리고 정원이 이렇게 있고 보시면은 서류를 보는 학교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뭐 명지대나 강운대 정도면은 서류도 안 봐요. 그냥 내신만 갖고 오라 이거예요. 지방권의 전교 아이들, 뭐 2등급대 초반 아이들 이런 애들 다 뽑아주겠다. 모의고사도 필요 없다. 내신 점수만 하나만 딸랑딸랑 들고 오면은 기준에 맞추면 합격증 줄게. 이런 데가 이제 명지대나 강운대 이 정도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합격선이 뭐 5등급, 4등급이 아니라 이제 2점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선일에서 2점대밖에 되게 빡센 거 앞에 보여드렸죠. A등급 애들이 많으니까. 근데 우리 학교에서 죽을 똥 살똥해서 2등급까지 올렸는데 뭐 명지대를 보내면 너무 아깝지 않나요? 최저 맞추면 건대도 가고 국민대도 가고 숙대도 가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걸 전형을 이제 이쪽을 생각을 막 보실 게 아니라 조건 몇 가지를 더 맞춰서 좀 위로 던져야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맞겠죠? 자, 그리고 노란 색깔로 표기된 학교는 지금 고대랑 중앙대랑 홍익대인데 이 학교가 노란 색깔로 표기된 특징은 뭐냐면은 수능 최저가 좀 빡세기로 유명한 학교들인 거예요. 아까 고대는 설명드렸고 홍대 같은 경우도 내신만 갖고 오라고 해요. 생기부
필요 없대요. 그런데 수능 최저가 3합 7, 3합 8인데 이거 되게 빡센 거예요. 3합이잖아요. 2합이 아니라. 3합 7, 3합 8. 7은 문과, 8은 이과예요. 근데 저희 재원생 중에 저 전형으로 대학을 합격한 친구가 있었어요. 사실은 이제 학종이 굉장히 대세였던 몇 년간이 있었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은 입시 치를 때 학종을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아야 되지만 지금처럼 최저 맞춰서 교과로 던질 생각을 하시는 게 좀 더 전략적일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얘기 드리려는 이 학생의 사례는 학종이 대세였던 시즌이었고 교과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실제로. 근데 얘는 생기부 가져오라 그래도 잘 안 갖고 오고 남자아이였는데 충암고등학교였고 그리고 성향 자체가 그렇게 나대는 성격이 아니에요. 뭘 하라 그러면 잘 못하고 발표도 좀 약간 어려워하고 공부를 좀 하는 스타일이죠. 근데 이 친구가 하도 생기부 안 내고 이게 잘 안 돼가지고 뭐 어쩔 수 없다. 지가 싫으면 뭐 우리도 어떻게 해. 이러고 이제 약간 공부만 하자 내신만 하자 수능 최저 맞추자 했는데 조용히 합격장을 이걸 갖고 들고 왔어요. 3합치를 맞은 거죠. 와, 이 새끼 진짜 전략적이다. 그렇게 안 봤는데 생기부 안 갖고 왔을 때 망했나 보다 했는데 나름대로 최저 맞추면서 내신을 극상위권으로 끌어올려서 이걸 가져왔더라고요. 지금 군대가 있습니다. 제대를 코앞에 두고 있는 학생이고요. 이런 전형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점수가 아직 안 나왔지만 내신 점수 그리고 모의고사 이 두 가지를 놓고 유불리를 계속 따지면서 시즌별로 상담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고교 추천 전형 이주와 저 여자가 계속 저걸 갖다가 강조를 하던데 우리 애는 도대체 무슨 전형으로 가는 게 어느 정도 학교에 추천 전형으로 두 장을 쓸 수 있는지를 순차적으로 이제 걸러내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학교가 수능 최저를 조건을 뭘로 들고 있느냐 이거 중요하겠죠. 2합 7이냐 3합 8이냐 이런 것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거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건 첫 번째 내신 2.4등급 이내예요. 내신이 2.4등급 이내입니다. 자, 아까 정규 몇 등까지 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쵸? 50등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근데 이거를 갖다가 지금 당장 첫 중간고사에 그걸 못 들었다고 해서 울고불고 난리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어차피 저 내신이라는 건 3학년 1학기까지의 합산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일희일비하면서 이 싸움을 망했다고 생각하거나 자포자기한다 그러면 진짜 망하실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진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자유지만 굉장히 이상한 생각이죠. 3학년 1학기까지 10번입니다. 10번. 10번. 어느 과목은 잘 볼 수 있고요. 어느 과목은 떨어질 수 있고요. 그러나 동시에 모든 과목을 잘 본다는 건 쉽지 않아요. 동시에 모든 과목을 올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건 어머님 보고 요리도 잘하시고 외모도 예쁘시고 재테크도 잘하고 뒷바라지도 하고 돈도 잘 벌라는 얘기랑 똑같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아이가 국수형이랑 통사 통과를 우리가 1학년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텐데 어떤 건 막 4를 찍었어. 미쳐버리겠네. 그런데 또 어떤 거는 영어는 또 2를 찍고 통사 통과를 또 잘해가지고 뭐 2를 찍었다 이거예요. 그래갖고 한 2.9가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학부모님들은 어디에 꽂히냐면은 수학 4에 꽂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올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시는데 오히려 잘 나오는 과목들을 위로 던져주고 4등급 나오는 과목들은 더 떨어지지만 않게끔 이런 식으로 약간 전략을 짜시는 게 방법 중에 하나예요. 실제로 숫자를 대입해보면 2.4를 만드는 방법은 전 과목을 다 올리지 않아도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내신만 2.3면 뭐해? 이렇게 좋은 점수 맞고서 무슨 명지대, 광운대 가면 너무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케이스가 있다 그러면 그건 사실 굉장히 비전략적이고 학부모님의 탓이 어느 정도 저는 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최저에 대한 인지가 너무 없는 거죠. 내신이 잘 나오니까 굉장히 마음이 안일해진 거예요.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기부도 괜찮지 않을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최저를 맞추셔야 돼요. 그래야 내 새끼를 억울하지 않게 만들 수가 있어요. 최저는 모든 과목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몇 개 과목이 합이 몇 등급까지인지를 계산을 하셔야 되는 것이겠죠. 자, 이렇게 조건이 돼요. 자, 그렇다면 실제로 대입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트라이앵글을 지금 보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트라이앵글 중에 내신은 감이 빡 오시죠. 내신은 감이 오시죠. 뭐 이렇게 2.4등급 안에 들어가야 돼. 수능 최저도 감이 딱 오시죠. 아까 이제 2합 뭐 7이다, 2합 8이다, 3합 5다, 3합 6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3월, 6월, 9월, 11월 달에 우리 친구들이 모의고사를 볼 거예요. 이제 몇 주 안 남았어요. 3월 모평부터.
3월 모평은 뭐 어렵지 않아요. 일단은 시험 보는 어떤 아이의 태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모의고사를 좀 모의고사답게 시험 치르는 학생다운 모습으로 제대로 치르는 것들이 연습이 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이 세 가지를 다 맞춰야 되는데 선율여고는 내신에 있어서는 약간 불리해요. 0.13 등급 정도 불리합니다. 자, 그리고 수능 체저를 맞추는 측에서는 타 학교에 비해서 약간 유리한 편에 속하죠. 그러니까 70점, 뭐 100점 만점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생기부가 약간 60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순위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약간 이렇게 있어요. 이거 팩트를 보시면 되겠는데 200점 만점의 경쟁력은 한 130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냐면 일단 내신 열심히 해야 되고요. 수능 최저 맞춰야 되고요. 그쵸? 그리고 생기부도 선율여고가 불리하네, 뭐 잘 안 써주네, 어떤 애 이렇게 묻지마 막 그렇게 컴플레인 할 게 아니라 분명히 선율여고에서도 학종으로 대학을 간 사례들이 있고 선배들이 그렇게 간 사례들을 보고 선배들하고 얘기도 하고 선생님들 잘 분위기 봐서 나만의 생기부를 만들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선율여고가 생기부 안 써주려고 작정을 한 학교도 아니고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학교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리를 해보면 일단 무조건 내신이죠. 내신. 우리 선율여고 지금 입학하는 친구들의 동생이 혹시 있으시다면 지금 입시가 계속 바뀌어가고 있는데 어머님들이 굉장히 젊으신 거 보니까 동생이 다 있으실 것 같은데요? 맞죠? 네, 동생이 다 있으실 텐데 입시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두 아이를 지금 기르고 있고 한 명은 지금 우리 친구들하고 동갑이에요. 이제 고1 올라가요, 얘도 이번에. 근데 이제 어렸을 때 우리가 막 꿈이 있었잖아요. 얘네를 태어나게 하고 이제 막 꿈이 있지 않으셨나요? 저만 그랬나요? 쓸데없는 막 꿈을 꿨어요,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쪽팔려서 얘기도 하고 싶지도 않은데 예쁜 두 딸을 낳아서 막 이렇게 예쁘게 키우고 막 예체능도 시키고 영어 유치원도 둘 다 보내고요. 사립초는 못 보냈어요. 사립초는 못 보내고 학군 때문에 막 이사도 좀 가고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이렇게 잘 자라게 해서 막 굉장히 근사하게 아이들을 좀 키우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얘네가 대학을 이렇게 가서 뭐 어디를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꿈이 있었는데 현실은 굉장히 다르잖아요. 현실은 다르고 영어 유치원을 보내기도 했고 온갖 사교육과 필요한 것들을 다 시키기도 했었는데 지금 와서 입시 다 치르고 보니까 되게 재밌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플라토 무슨 주니어 무슨 뭐 논술도 시키고 뭐 프레벨도 뭐 100만 원짜리 책을 사주고 뭐 영어 유치원도 보내고 원어민 과외도 시키고 어쩌고 별짓을 다 했는데 이 길의 입시의 끝에는 대한민국에서 대학이라는 데를 보낼 거면 입시의 끝에 뭐가 기다리고 있냐면 딱 이게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지금 현실은.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내신이 안 들어가는 건 아니겠지만 차녀나 차남이 있으시다면은 걔네들은 더 심해져요. 왜냐면은 이제 지금 초등학교 6학년부터는 내신 환산의 어떤 그 기준이 또 달라집니다. 발표가 났어요. 며칠 전에.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1에서 9등급도 아니고 A, B, C, D, E, A, B, C, D, E, I까지 6등급으로 환산을 하겠다라고 발표가 났고 그것만 그렇고 2학년 올라가면 모든 선택 과목들은 또 절대평가로 하겠대요. A, B, C, D, E 이렇게 5개 등급으로 하겠대요. 그러니까 상대평가가 되어지는 그 1학년 때 내신 과목이 가장 중요한 대입의 핵심 코드가 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또 반추하는 어떤 의미로다가 지금 우리 친구들이 고1 내신도 공통 과목이잖아요. 그러니까 2학년 올라가면 선택 과목들이 깔려있고 그 중에 일부 과목들은 절대평가로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친구들하고 저하고 얘기하고 있는 국어, 영어, 수학, 통합사회랑 통합과학은 모두가 다 상대평가예요. 그리고 그 점수가 기록이 돼 있고 그것은 그대로 이제 대입에 반영이 되는 점수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이 입시의 거의 시작이자 어찌 보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내신에 목숨을 거세요. 내신을 잘 봐야 돼요. 별짓을 다 하세요. 불법 빼고. 불법 빼고. 근데 이거 생각보다 장기예요. 왜냐? 3월 첫째 주에 다음 주에 개강이야. 다음 주에 개강이에요. 2달 내내 동안 내신하는 거예요. 수학도 영어도 국어도 2달 내내 동안 영어 내신을 하는 거예요. 8주 정도겠죠. 그렇죠? 일요일을 8번 정도를 거치는 이 과정 동안 멘탈이 어떨 것 같으며 몸의 컨디션은 어떨 것 같으며 어느 날은 공부했다가 어느 날은 안 할 것 같고 뭐 이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간에 또 3월 모평도 중간 어디쯤에 또 잡혀져 있어요.
이렇게 8주간의 여정을 거치면서 일단 첫 번째 꼭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선일여자고등학교의 기출문제를 반드시 입수를 하셔야죠.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대한민국에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의 모든 형태는요 기출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옛날에 뭐 소방공무원 영어 시험은 기출문제가 없어서 모 일타 강사는 자기가 시험장에 들어가서 그 시험지를 외우고 나오자마자 복기를 해서 교재를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무용담처럼 있지만 선일여자고등학교의 기출문제는 입수하려고 하면 지금 당장도 가서 입수하실 수 있어요. 뭘 출력한다? 국어, 영어, 수학, 그리고 통합사회, 통합과학 5과목을 반드시 출력하셔서 그 시험이 어떤 패턴으로 나오고 있으며 배점은 어떤지를 시험지를 공부하세요. 시험지를. 그게 중요해요. 묻지마 공부하지 마시고 학원에 호구되지 마시고요. 이주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호구로 만들 생각이 없어요. 같이 호흡을 맞춰서 좋은 성과를 만들어가는 거지 학원이 틀리게 가르치면 그대로 믿고 가실 겁니까? 기출문제랑 상관없는 건데요. 그런 것들을 주도하는 주도권을 좀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거봐. 아유 엄마가 얘기했잖아 기출문제. 야 여기 있어. 이게 아니죠. 누가 그걸 보고 싶겠어요? 저도 보기 싫은데. 보기 싫지 않을까 우리? 토 나오지 않을까? 5개를 언제 봐. 한 장짜리도 아닌데. 일단은 어머님들이 좀 먼저 보시면 좋겠어요. 쉽진 않겠지만 일단은 배점이 몇 점이고 서술형이 나오는지 여부 그리고 시간은 아무튼 뭐 60분 안에 보겠지 그쵸? 70분 안에 볼 텐데 이 60분 안에 몇 문항을 풀어야 되는 거며 뭐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어머니께서 호흡을 하실 때에 자녀와 대화를 나누는 결이 달라요. 동상이몽하거나 혹은 뭐 어머님 얘기만 하시거나 아이 얘기가 소통이 안 되거나 그런 집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로 첫 단추를 좀 이렇게 끼우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기출문제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최저를 맞춰야죠. 내신을 저렇게 막 빡세게 했는데 나중에 뚜껑 열어보니까 수능 최저는 뭐 굉장히 안 맞춰져 있다 그러면은 진짜 뭐 한 거지? 막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여기 뭐 어디 북한에서 갑자기 왔나? 뭐 이런 느낌이에요. 정보가 없어서 그걸 몰랐단가? 그러니까 정보는 다 있죠. 오늘도 정보가 있고요. 그것들을 인지해서 전략적으로 만드는 건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대비하면서 수능 최저를 동시에 맞춘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돼요. 일정이 그렇게 안 나오니까요. 언제 올인을 하셔야 되냐면 첫 번째는 3월, 6월, 9월, 11월 모평 날짜가 잡혀요. 이미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1년의 학사 일정들은 다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그 날을 우리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이제 달력이나 다이어리에 꼭 표시를 해주세요. 일정표에.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기간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대비하는 그 기간하고 겹쳐 있어요. 중간고사 막 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일 3월 모평이래 이런다고요. 그래서 우리도 까먹어요. 이제 어머님도 까먹고 애도 까먹는데 야 일단은 너무 안쓰럽잖아요. 막 중간고사 공부하고 기말고사 공부하느라고 애가 막 스터디 카페 가서 막 2시까지 있다고 그러는데 너무 안쓰러워서 모의고사 잘 보라 소리가 잘 안 나와요. 엄마 입에서. 근데 뭐 잘 보라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날이 모의고사 날임을 인지하고 그리고 아침에 좀 일찍 깨워서 탄수화물 좀 먹이시고 그래서 1교시 국어가 머리가 좀 돌아간 상태에서 풀 수 있게끔 하시고 그리고 점심 먹고 나서 영어 보고 그 다음 탐구 보잖아요. 그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아침부터 그냥 점심 먹고 내리 시험만 보는데 이게 태어나서 해본 적이 없어요. 얘네가 지금. 그래서 그 시험을 대부분 최저를 못 맞추는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 못 앉아 있어요. 그 긴 시간을 시험 몰입 코드가 없어요, 애들이. 그리고 실제로 친구들 중에 DB 퍼자는 새끼들이 겁나 많을 거예요. 그걸 또 따라해. 그러니까 노답인 거지. 그러니까 최저를 못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어떤 일정에 대해서 가족 모두가 좀 일원화된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되면 그 다음에 생기부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우선순위가 학교마다 다 다릅니다. 학교마다 다 달라요. 예를 들어볼까요? 예일여고는 내신이 1순위 다 맞아요. 모든 공통은 다 내신 1순위 맞습니다. 그런데 2순위가 이게 아니에요. 2순위는 생기부예요. 이유가 뭐냐? 예일대성은 최저 맞추지 말라 그래도 애들이 맞춰줘요. 내신의 유형도 그렇고 전반적 학업 분위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내신이 그 학교가 좀 불리하지만 최저를 맞추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고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학교는 안 그래요. 우리 학교 최저 못 맞추는 애들 되게 많기 때문에 최저를 맞추는 거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모의고사 보는 날 분위기만 맞춰준다고 시험을 잘 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최저를 맞출 수 있는 2과목이나 3과목을 전략적으로 방학 때 세팅을 하셔야 돼요. 방학 때.
방학 때. 그래서 만약에 여름방학이다 그러면은 2학기 내신을 위한 국수형을 이제 학원을 보내신다고 하시더라도 겨울방학 때쯤에는 사탐 가탐에 대한 전략을 짜셔야겠죠. 그렇죠? 2학년 올라가는 그 겨울방학 때는 사탐과 가탐을 얘를 인강을 보게 할 건지 임장은 선생님의 사문과 윤사를 할 건지 이지영 선생님 걸 할 건지 아니면 과탐을 인강을 찍을 건지 아니면 여기 특자단을 보낼 건지 노영주를 보낼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전략을 다 보셔서 최저를 맞출 것들의 과목이 선정이 좀 되셔야 돼요. 1학년 겨울방학 때는. 학교 믿었다가는 최저 못 맞춥니다. 이거는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돼야지 명함을 내밀죠. 그래야 서류 얘기도 하는 거니까 우선순위는 학교마다 조금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선일여고에서 내신을 이제 탁 했더니 누군가는 1.1에서 1.5등급까지도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1.1에서 1.5등급 모든 학교가 다 저래야만 하는 건 아닌데 선일에서는 저 정도 나와야 돼요. 1에서 1.5등급까지 나오면은 서영고, 성서한까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에서 1.5등급까지 애들이 다 똑같지가 않잖아요. 그 중에 최저 맞추는 애, 못 맞추는 애. 생기부가 전략적인 애, 그렇지 않은 애. 당연히 갈릴 거예요. 다 똑같지 않을 겁니다. 자, 이런 아이들이 일단은 좀 갖춰져 있는 아이들은 당연히 서영고를 생각을 해야겠죠. 근데 굉장히 소수일 거예요. 되게 소수일 거예요. 내신이 저렇게 좋으면서도 동시에 최저도 맞추면서도 전공에 맞춘 생기부의 전략을 짜고 있다라는 것은 선일여고에서는 되게 외로운 길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내신이 저렇게 좋지만 서영고는 못 가요.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정도까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대는 여기 안 들어가 있죠? 이대 가긴 좀 아까운 점수긴 하잖아요. 저 점수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결이 다르게 면접 준비도 이제 나중에는 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서울대 같은 경우는 생기부를 정시에도 내라고 하잖아요. 지금 정시에도. 그래서 요 정도에 들어가는 내신이라면 내신, 수능 최저, 생기부 트라이앵글 다 맞춰야지 여기를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선일에서 1.6에서 2.1등급이다. 이것도 잘하잖아요? 선일에서 1.6에서 2.1이면 진짜 잘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이제 그 다음 학교죠. 중이경외시 이 정도로 이제 갈 수가 있는데 만약에 1.6에서 2.1등급 나오는 친구가 굉장히 보험처럼 아까 앞창에서 강조드렸던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6장의 원서 중에서 2장을 쓸 수 있다 그러면은 안정 지원할 수 있는 반드시 붙을 수밖에 없는 학교가 어디냐면은 동국대, 건대, 홍대, 숙대 정도예요. 여기 최저를 맞추면 무조건 합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되게 심플해요. 왜 제가 무조건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서류를 안 보잖아요. 내신은 이미 나와 있는 거고 모의고사 성적이 그동안 이제 나와 있었지 갑자기 그날 가서 대박 터지고 이러는 게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얘가 최저를 맞출 수 있는 놈인지 아닌지 이미 선별이 가능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고교 추천 전형으로 만약에 이렇게 동대나 건대, 홍대, 숙대 정도를 쓴다. 내신이 저 정도다 그럼 당연히 합격이죠. 당연히 이런 애들을 뽑으려고 이제 여기서 열어놓은 거니까. 그런데 저 정도 내신 맞아서 여기 가는 건 좀 아깝다 이거예요. 제 말은.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플러스 알파 부분이 갖춰져 있다. 예를 들어 생기부. 이런 게 갖춰 있다 그러면은 전략적으로 종합 전형으로 이제 중앙대나 경희대, 외대, 시립대를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써야 돼요. 안정 지원은 여기 없죠. 지금 이 학교들은. 그렇죠? 동대는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 그 밑에 바텀에서 2장 쓰고 이쪽 대학교를 탁탁탁탁 4장을 써야 되고 처음에는 이 4학교가 다 떨어져. 다 떨어져요. 추합으로 붙어야죠. 추합으로. 생기부가 되어 있어야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최저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2.1등급 밑이다. 2.2등급에서 2.5등급 정도다. 아까 제가 2.4등급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약간 범퍼를 둬서 2.5까지를 한번 잘라봤습니다. 선일에서 2.5등급 안에 들어가는데 2.2에서 2.5등급이다 그러면은 딱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 숭실대까지가 끊어져요. 그래서 이 안에서도 여기 이렇게 선이 나눠져 있는 것은 변수가 수능 최저와 생기부 두 가지가 있기 때문이죠. 내신이 같다고 다 똑같은 애들은 아니니까요. 자, 이 친구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학교는 바로 광운대나 단국대나 덕성여대, 서울여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와, 내신이 2.5등급인데 광운대 간다고? 서울여대 간다고? 너무 아깝죠? 내신 2.6인데 안정지원은 여기라고요. 안정지원. 무조건 합격가. 그러나 여기를 갈 게 아니라 이거는 2개 정도는 딱 킵해놨다가 지금 보시는 이렇게 동국대, 홍대, 숙대
국민대 숭실대를 위로 던지려면 점수 갖고는 안 돼요. 생기부가 있어야 돼요. 생기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던져요. 안 그러면 여기 보내요. 전략 없으면 그냥 이렇게 가요.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의 어떤 그 편차를 좀 이해가 가시나요? 그렇죠? 그래서 점수만 봤을 때 상담하는 건 뭐가 어려워요? 나와 있는 점수를 기계로 돌려가지고 계산기를 때려서 여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제일 어려운 상담이 뭐냐면 이 학생의 몇십 장의 생기부를 이게 합격 가능한 어떤 경쟁력이 있는 생기부냐 그렇지 않느냐를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대학의 레벨이 지금 착착착 바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되게 우리가 알기가 쉽지도 않고 어려운 과목이죠. 어려운 부분인데 그걸 공부하시려고 저는 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기부를 보시면은요. 근데 만약에 선일에서 완전 정교권이다 그러면은 A그룹에 속하는 어떤 1등급 A그룹에 속하는 학교들을 가려면은 여기에 맞는 생기부가 있어야 되겠죠. 경쟁력 있게. 누구랑 경쟁할 것 같으세요? 특목고 애들이랑 경쟁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강남권에 있는 그 실적 좋은 고등학교들이랑 경쟁을 하고 목동의 한가람 뭐 이런 애들이랑 경쟁하는 게 A그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밋밋한 그냥 일반적 생기부 글자밥이 많았다 이 정도 갖고는 경쟁력이 당연히 없어요. 누구랑 경쟁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바로 답이 나오시잖아요. 하나고 애들이랑 지금 선일여고 애들이랑 경쟁을 해서 학종으로 간다 그러면은 선일여고니까 좀 봐줄게 그런 게 어딨어요. 똑같이 이제 맞짱을 뜨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완전히 이제 1.5등급 안에 들어가는 우리 선일여고 학생이라면 나만의 스토리가 있는 생기부가 필요해요. A그룹에 속한. 이거 되게 떨리시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위화감 조성되시죠? 요거는 어떻게 하는지 좀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B그룹이 있습니다. B그룹과 A그룹은 같은 그룹이 아니에요. 자기가 노력해서 A그룹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입시는 실제로 그런 식의 이렇게 혁명 같은 게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전역이 딱 정해져 있어서. 그래서 건대, 홍대, 건동옥숙, 인하대, 아주대,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과기대 정도가 B그룹이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는 그렇게 A그룹처럼 그렇게 난다긴다 하는 생기부까지는 필요가 없어요. 오바죠. 그것도. 경쟁을 누구랑 하느냐 이런 걸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C그룹과 D그룹은 기본적인 것만 치면 됩니다. 기본적인 거. 그러니까 삑사리만 안 나면 돼요. 막 세특이 두 줄이라든가 독서가 빠졌다든가 이런 것만 아니면 기본적인 거면 합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학교에서 그런 걸 요구하지도 않아요. 합격선의 어떤 포인트가 그쪽도 아니니까. 그래서 생기부를 일단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2학년 올라가시기 전에 1학년 이제 입학시켜놓고 아마 학교마다 약간의 그 시즌은 조금 다른데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보고 난 직후 기말고기 전쯤에 선택 과목을 선택하라고 하실 거예요. 선택 과목. 2학년 때 선택 과목 뭐 들을 거냐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그 조사가 약간 전수조사가 아니라 실질 조사예요. 그때 결정하면 바꾸질 못해요. 그래서 지금도 문과인지 이과인지 헷갈린다 아니면 계열을 못 정했다 잘 모르겠다 아직도 헷갈린다 갈등이 된다 이런 경우가 많은데 언제까지 헷갈리시나 봤더니 2학년 올라갈 때까지도 헷갈렸어요. 그 말이 뭐냐면 선택 과목 이미 선택해놓고 그 이후에도 자꾸 헷갈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문과는 약간 이렇게 물타기가 좀 돼요 사실은. 근데 이과는 그게 안 돼요 거의. 그래서 일단 보시면 좋은데 1학년 때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국수형, 사탐, 가탐이 공통 과목이고 모두가 다 상대평가입니다. 다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고 나 문과면 통과는 좀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문과가 통과를 안 보는 통합과학이라는 과목을 내신에 환산 안 하는 대학이 있어요. 대학이 있어요. 근데 좋은 대학들은 웬만한 스카이나 아무튼 그 정도 수준의 대학들은 통사 통과를 다 넣어요. 내신 과목에. 그래서 지금 나는 문과니까 과학은 쌩까 할래. 나는 이과니까 사회는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1학년 때 일단 두루두루 하셔야 되고 최선을 다하세요. 별로 그렇게 어렵지도 않으니까. 자, 이런 과목들이 있고요. 2학년 때는 지금 보시면 학교마다 일반 선택, 진로 선택이라는 이름으로 선택을 하라는 시즌이 올 텐데 우리 학교의 선택 과목 뭐가 열려 있는지 이미 다 오픈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아이의 전공하고 맞춰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내신 따기 쉬운 과목을 선택하겠다라는 얍삽한 수를 쓰지 마세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생기부가 망가집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전공 적합성하고 관련 있는 과목을 반드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거 불문율이에요. 그래서 때로 여러분 선배들이나 다른 학교 학생들도 어디서 들은 거 있어요. 이제 내신이 조금 따기가 유리한
그런 과목을 일부러 선택한 거죠.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안 좋아요. 그 앞뒤가 안 맞아요. 일단 스카이 갈 거면 절대로 먹히지도 않고 그 밑에 대학을 결국엔 써야 되고 점수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리 좀 정하시면 될 텐데요. 계열에 따라서 필요성이 70% 이상인 과목들을 저희가 이제 기재를 해놨는데 뭐 이렇게 간략한 내용 아니더라도요. 구글에 아마 이렇게 검색어를 쳐보시면은 고교 선택 과목 가이드 이렇게만 쳐보셔도 구글에 무슨 수많은 자료 중에 있는 게 아니라 저 선택 과목 제도가 생긴 직후에 우리나라에 있는 유수한 대학들이 몇 개의 대학이 컨소시엄으로 해서 이거를 가이드북을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300페이지.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제가 봤던 게 한 3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중대랑 성대랑 몇 개 대학이 합쳐서 만든 게 하나 있고요. 서울대가 발표한 게 하나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뭐냐면 그 각 대학의 입학 사정관님들과 교수님들이 우리 과에 올 거면 고등학교 때 요런 과목들을 선택하는 게 이게 딱 시나리오가 맞아. 이유가 이거야. 라고 되게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하셔서 보시면 우리 학교에 열려있는 과목, 우리 아이의 전공 과목과 관련 있는 과목에서 몇 개가 걸러지게 되실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거를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교과와 종합을 조금 정리를 해봤고요. 일정표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 주부터 내신이 개강을 하죠. 예년에는 3월 한 넷째 주 개강했었어요, 원래. 근데 내신이 너무 중요해지다 보니까 3월 첫째 주부터 셋째 주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때 막 학교 가고 피곤하고 그러니까 공부 잘 안 하거든요, 애들이. 근데 내신으로 솔팅을 해서 내신 대비를 하면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해요. 그리고 미리 조금 하는 게 익숙해지기도 하고 회독수도 높이기도 하니까 3월 첫째 주부터 내신 개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년의 과정이 쭉 있다가 12월이 되면 성적표를 제출해 주세요. 제출을 해주신다면 2가지 성적표, 내신과 그 다음 모의고사 성적표. 그러면 상담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원 가능한 대학들, 전략적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대학들을 선별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 상담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구정 전까지 한 2달여간에 걸쳐서 계속해요. 100여 팀을 합니다. 1시간에서 1시간 반. 아버님도 착석하시면 너무 좋고 애 혼자 보내지 마시고 반드시 어머님 같이 오세요. 눈물을 흘리든 격려를 하든 싸움을 하든 한두 번은 반드시 거쳐야 바로 마지막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걸 묻지마 달리기 하면 애가 자꾸 혼자서 하는 싸움이 돼버리고요. 공감대 형성이 안 돼서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상담을 하게 될 때에는 진단하고 끝 이런 게 아니라 방향성을 제시를 해준단 말이에요. 몇 등급까지 올리면 어디까지 갈 수 있어. 자, 그런 현실적인 조언들을 같이 학습하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이제 3월이 되면 지금이 이제 2월 24일이죠, 오늘이. 3월이 되면 학교에서 생기부가 나옵니다. 그럼 생기부를 이제 이게 종이잖아요. 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이 정도면 잘 써준 거 아닌가? 잘 느낌이 없어요, 우리가 읽다 보면. 선생님이 우리 애를 예뻐했네. 구호 선생님이 지도 국어 선생님이 지 예뻐한다더니 진짜 예뻐했네. 근데 그런 거 갖고 대학이 뽑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예뻐했네, 미워했네, 뭐 몇 페이지다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안에 굉장히 엄청난 메커니즘이 함수들이 엄청 들어있는데 우리가 그 함수가 뭔지를 전문가가 아니니까 당연히 알 수가 없어서 그걸 정량적으로 좀 평가하는 진단이 필요해요, 생기부가. 그래서 이 또한 야, 너 생기부 너무 이상해. 너 너무 구려. 아유, 너 생기부 망했어. 이런 게 목적이 아니고 이 부분에서 좀 기스가 났으니 2학년 때 이걸 메꿀 수 있는 방법이 뭐겠니? 동아리를 어떻게 할 거니? 탐구보고서를 뭘 쓸래?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1년의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과정을 걷는데요. 그렇게 상담을 하게 될 때 수시 지원 상담 카드가 첫 번째는 이런 식입니다. 아이가 내신을 내요. 1.51이 될 수도 있고 1.34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1.51 등급이라는 거는 전 과목. 근데 얘가 이과라서 국영수 과만 만약에 추산을 하면은 1.34. 그래서 같은 아이지만 내신은 1.51이라고도 볼 수 있고 1.34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의고사 성적표를 냈더니 수학하고 영어가 1등급이고 국어가 2등급이 나왔어요. 최저를 너끈히 맞추겠죠. 이 정도면은. 그쵸? 물론 뭐 이 점수가 끝까지 가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컴공 가겠다고 했고 일단은 무조건적으로다가 보험처럼 합격할 수 있는 학교가 점수대로 봤을 때 한양대와 성균관대 합격각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딱 뚜껑 열어본 거죠. 그리고 최저는 이렇다. 자, 그런데 네 서류 갖고 와봐. 3월달에. 아직 안 봐서 모르겠지만 서류가 어느 정도 잡혀 있다 그러면 종합전형으로 서강대와 고려대도 써볼 수 있다.
자, 그러니 이렇게 써보기 위해서 다음번 내신 때 점수 갈 때 갖고 올 때까지 1.34가 아니라 1.28로 끊어갖고 와. 특히 탐구 2학년 때 완전 기회야. 생원, 화원 이런 거 선택할 때 반드시 탐구를 1등급까지 끌어올려야 네가 전체적으로 등급이 오를 거야. 나머지는 그냥 냅둬. 그대로 유지만 해. 오버하지 말고. 자, 이렇게 해서 세팅을 해주면 애들이 이걸 맞출 수가 있어요. 보시면 4등급을 2등급으로 올려야겠다라는 생각은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어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4등급이면 3.8등급을 목표로 잡아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잡히는 대로 3.8, 2.8 이런 게 아니라 이 점수표대가 저희가 엑셀로 다 공식이 있어요. 몇 등을 올리면은 점수대가 전체적으로 2.4 안에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그래서 상담이 조금 필요하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생기부를 내시면 정량적 평가를 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생기부도 성적이 점점 올라가느냐, 교과세 특의 내용은 어떻느냐, 창체는 어떠냐, 행발은 어떠냐에 따라서 점수화해서 기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런 내용을 저희가 그냥 수기로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그간에 이제 생기부 진단했던 데이터가 있잖아요. 합격한 사례가 있고 불합격한 사례가 있고 선율 여고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타 지역 것도 있고 이제 이쪽 지역에서 저희가 지금 15년이 넘었잖아요, 학원이. 그러니까 아이들 생기부 데이터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모듈화해서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이런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체랑 독서가 빵꾸 났으니 계획을 어떻게 잡을래? 2학년 때 어떻게 할래? 저는 나름 창체 저 잘 썼다고 생각했는데요. 야, 이봐라. 너만이 했던 방법이 없잖아. 자율활동에서 진로활동에서 너만의 활동이 없잖아. 그냥 선일여고 활동 아니야 이거는. 네가 참여했다라는 증거가 하나도 없고 네가 뭘 느꼈는지도 모르겠고 네가 어떤 활동을 통해서 이득을 보였는지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이게 잘 쓰는 생기부냐. 와, 잘 쓴 케이스 이거 봐라. 지금 선배들은 이렇게 썼다. 이 형은 이렇게 창체를 써서 동국대학교 혹은 건대를 합격했다. 이렇게 사례들을 보여주면 애들이 알거든요. 그거를. 그래서 이제 그걸 베이스로 해서 본인이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되게 중요해요. 본인이 세운다는 거. 그래서 이 친구한테 취약한 부분과 잘했던 부분을 얘기를 해준 다음에 본인이 이제 각각의 항목별로 직접 작성을 하게 합니다. 우리 학교 활동과 자신의 어떤 동아리 활동과 탐구 보고서를 무엇을 주제로 잡아서 쓸 건지를 이제 쓰면은 잘 쓸까요? 잘 못 써요. 그러니까 특목 준비해본 애들은 좀 잘 써요. 나머지들은 처음 해보는 일일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잘 못 쓰는데 이것들을 쓰면 이제 저희가 첨삭을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이건 좀 약하니까 이런 방법을 써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아무튼 구정 전까지 수시 지원 상담하고 3월에 이제 이 상담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그런다고 될까요? 안 하는 것보다 낫죠. 안 하는 것보다 확실히 나아요. 근데 그렇게 상담 2번 한다고 뭐가 그렇게 바뀌지 않아요. 사실은 주기적으로 계속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세특이나 이런 것들은 불시에 학교에서 뭔가 불시까지는 아닌데 1학기 지나고 나서 어떤 특정 과목 선생님은 세특 갖다 내라, 독서 갖다 내라 이런 경우도 있고 대부분은 2학기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가 이제 시즌이죠. 학년 올라가기 전에. 그때 이제 미친 듯이 막 발표하라 그러고 뭐 탐구 보고서 낼 사람 있으면 내라 그러고 막 수업 시간에도 이제 생기부를 채우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진행이 되는데 아무 말이나 막 하고 자기 딴에는 열심히 한다고 해서 부족한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들에 물어봐야 될 사람이 필요하더라고요. 물어봐야 될 사람. 그럼 물어보면 대답해 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A그룹과 B그룹 정도 아이들한테 대한 얘기예요. C그룹, D그룹은 기본적인 것만 하면 돼요. 너무 막 그렇게 잘하려고 안 해도 돼요, 사실은. 그래서 A그룹, B그룹에 해당되는 아이들은 저희가 이 컨설팅을 지금 하고 있어요. 많이 못해요. 많이 한다고 다 참여하지도 않아요, 애들이. 한다 그러고 안 오고 엄마는 원인데 애는 뭐 생각이 없고 여러 가지 결들이 있죠. 실제로 이 오고 가는 티키타카가 뭐가 있어야지 좋은 성과가 나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런 A그룹과 B그룹에 속하는 학생들이 실제로 저런 상담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경우 수시로 생기부에 대한 저런 부분들을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제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썼으면 그것이 잘 썼다 어썼다 수정을 조금 해주는 것이고 처음부터 대피를 하거나 뭐 만들어주거나 그런 건 있어서도 안 되고 있지도 않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지금 한 20명? 전체 인원 중에 한 20명 정도 지금 특별관리 대상이 되고 있고 무료예요. 무료고 뭐 명지 캠퍼스랑 지금 구산 1캠, 2캠 이렇게 고등부가 3가지 캠퍼스로 나눠져 있는데 전체 다 해서 고작 20명이에요. 그 말은 애들이 그렇게 별로 참여도 안 해요, 사실은. 저렇게 열려 있다고 해도. 그러나
학생이 뜻이 있고 성적이 되고 어머님이 이런 전반적인 어떤 인프라가 딱 되어 있으시다 그러면 당연히 참여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을 좀 봤습니다. 바로 이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제 충암고등학교 학생이 이제 자기가 탐구 보고서 쓴 걸 저희한테 다 던져서 이렇게 써서 낼 거다. 다다음 주까지 생기부 마감 기간입니다. 한번 봐주십시오. 그럼 이제 봐주고 멘트 주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실시간으로 해야 되거든요. 야, 몇 날 몇 시에 수요일 2시까지 이주와 어학원 어디 캠으로 와. 또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해서 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말을 못 알아듣기도 하고 하는 거니까. 그러나 근본적으로 밤이든 낮이든 수시로 채팅을 통해서 이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해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슬랙이라는 일종의 카톡 같은 거라고 좀 이해하시면 되는데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커뮤니케이션 툴을 이용해서 학생들하고 소통을 1학년 작년 문제들이 이제 어떻게 나왔는지 좀 제가 분석을 좀 했었는데 우선 요번에도 학생들이 이제 다 학교에서 연락을 받았겠지만 고등 예비 과정이라는 부교재가 1학기 중간고사에 반영이 될 것이다 라고 연락을 받았을 거고 학습을 해오라고 이제 문자를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작년 1학기 중간 같은 경우에는 이 고등 예비 과정이 파트 1은 듣기인데 이제 요거는 숙제로 다 해 가야 되는 부분이고 파트 2, 파트 3을 학교 선생님께서 이제 시험 범위를 지정했다가 최종적으로는 파트 3 부분만 이제 시험 범위로 지정돼서 시험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과서가 이제 비상교과서가 들어가는데 2과 3과 2과가 들어갔고 비중을 보면은 이제 부교재가 16문항 53점 그리고 교과서가 14문항 46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학기 중간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가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일여고 작년 1학년 4번의 시험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약간은 들쑥날쑥한 부분이 있어서 학생들이 이런 부분을 좀 잘 인지를 해야 되고 선일여고는 시험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1학기 중간은 방금 앞에서 봤던 것처럼 부교재가 들어갔고 교과서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는 들어가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객관식 80점, 서답형 20점 이렇게 문항이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학기 기말이 되면서 이제 고등예비 과정을 이제 사용하지 않고 교과서를 이제 2과 그 다음에 모의고사가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19년 6월 모의고사 한 회분이 들어가서 교과서와 모의고사 이제 반반 정도 냈고 역시 객관식 서답형 80점, 20점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학기가 되면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문법 부교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일여고를 다닌 학생들은 1학기에 한 번, 2학기에 2번 문법 공부를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법 공부를 꼭 해야 되고 문법 공부에서 여러분들이 꼭 학교에 맞는 그런 기출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1학기, 2학기에 걸쳐서 또 잘 대비를 해야지 선일 점수를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2학기 같은 경우 이제 부교재에서 아마 3개 파트가 들어갔었고 교과서는 이때 한과 들어갔던 걸로 기억납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도 하나.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보면은 부교재, 교과서, 모의고사가 들어가서 범위가 좀 많았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서답형이 이제 10점 더 늘어났습니다. 작년 2학기 중간 같은 경우는 10점짜리 배점이 서답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께서 이제 이렇게 학생들이 좀 머리를 많이 쓰면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좀 제출을 했었고, 출제했었고, 그리고 문항수도 이제 늘어났습니다. 2학기 기말 같은 경우는 이제 교과서가 아예 들어가지 않았고, 이제 부교재가 이제 5개 파트를 넣어서 부교재 시험 범위가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배점도 1학기 중간처럼 부교재 배점이 되게 높았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가 한 회분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객관식 서답형도 2학기 중간처럼 같은 배점 유지하고 있었고 문항수는 하나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서답형이 조금씩 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매 시험 때마다 어떻게 출제를 할 것인지 물론 알려주니까 거기에 맞춰서 대비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일여고 1학년 영어 내신은 이제 수업, 과제, 테스트 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대해서 이제 원데이 특강을 들었던 학생들은 그때 이제 학원에서 선생님이 어떻게 수업을 할 것이고 문제가 어떻게 나온다를 한번 경험을 했을 텐데 학부모님께서도 이게 좀 궁금해 하실 수 있어서 그런 수업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다 수업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다 수업한다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학교 스타일에 맞춰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한 번 공부해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최소 2회독,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는 3회독을 하면서 여러 번 반복해서 학생들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적응 능력을 키우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일여고 출제 경향에 마침식 수업을 한다. 이것이 이제 수업의 주요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과제와 테스트가 있는데, 과제는 이제 학생들이 집에 가서 문제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모의고사나 교과서 설명을 들었으면은 내용 파악을 우선 해야 되기 때문에 해석 문제를 좀 해야 되고, 그리고 타학교 기출문제도 한번 풀어볼 것이고, 그리고 다른 예상 문제들도 풀어보고, 그 다음에 선의에 나오는 어떤 서술형 문제들도 미리미리 풀어볼 것이고, 요것도 이제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숙제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테스트 같은 경우는 커트라인이 있습니다. 커트라인이 있기 때문에 학원 수업이 끝나고 1시간에서 1시간 반 또는 2시간 걸리는 학생도 있고, 이 테스트를 통과를 하고 만약에 통과가 안 됐으면 다시 재시험을 봐서 학교 유형에 맞는 테스트들을 계속 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상 문제도 그렇고 예전 기출 문제를 다시 응용해서 이렇게도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학원에서 실시된 이 테스트를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통과하는 것이 점수 향상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물론 다른 학원에서도 다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선일여고 학생들한테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질문을 많이 하라는 겁니다. 여학생들이기 때문에 처음에 되게 선생님이랑 낯선 경우가 많고 또 좀 말을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학생들이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숙제 검사하면서 아이들 얘기도 듣고, 그리고 또 이렇게 입으로 얘기하는 게 불편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카카오톡을 활용해서 학생들에게 개별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적혀 있는 학생들은 실제로 정말 질문을 많이 한 학생이고, 요 4명 중에 1명은 한 60점에서 86점까지 단 한 번의 시험만 20점 이상 올렸습니다. 질문을 정말로 많이 했고 연휴 기간 내내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학생들이 늘 공부에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 본인이 모르는 거에 대해서 자꾸 궁금해하는 건데, 이런 것들 제가 많이 유도하고 있고, 이게 잘 된 학생들은 정말로 점수 향상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학생들의 질문 수준이 되게 높아져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래요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바더링으로 바꿔서 옳은 문장인가요? 그래서 어떤 단어가 주어졌을 때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를 계속 따지려고 합니다. 따지는 습관을 제가 학생들한테 많이 키워주고 있는데, 학생들의 질문 수준을 높여주면서 본인들이 학교 기출문제에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그것들을 이제 질문하고 있는 내용이고, 여기 있는 많은 학생들도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본인의 부족한 부분을 메꿔나가고 보완하고 이러면은 반드시 실력이 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테스트가 이루어지면은 이 테스트에 대해서 이제 결과치가 쭉 나오고, 통과하지 못한 학생들은 따로 다른 요일이나 다른 시간을 잡아서 테스트가 다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직전에 직전 보강이라는 걸 하는데, 이때는 물론 이제 학생들에게 중요한 부분을 설명하는 시간도 있지만 학교 시험 유형에 맞는 이런 모의내신이라는 것을 실시를 합니다. 실제로 이제 한 번 볼 때도 있지만 제가 조금 더 시간을 더 많이 해서 2번, 3번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실전 감각을 익히고 학교 유형에 맞는 시험을 풀어보면서 감각을 익히고 시간 관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적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학생들이 잘 대비가 되면은, 처음에 이제 선일여고가 내신 따기가 힘들다라는 말은 물론 틀린 말은 아닌데, 현장에서 학생들과 수업하다 보면 학생들 성적이 오르는 걸 늘 경험하고 있고,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그 방법만 봐도 이 학생은 금방 오르겠구나, 조금 오래 걸리겠구나, 이런 것들이 늘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학원의 수업 시스템과 그 다음에 저와의 호흡이 잘 맞으면은 학생들 점수는 확실하게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험이 끝난 후에는 이제 선생님들과 함께 모여서 이번 시험에 대한 분석을 하고 다음 시험에 어떻게 또 대비를 해야 될지 이렇게 다시 전략적인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머님들께서 좀 궁금하신 부분들 개괄적으로 좀 설명을 한 거고, 실제로 학생들에게는 지난번 원데이 특강 때도 얘기했지만 질문을 많이 하라고 했습니다. 방금에서도 이제 카카오톡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선일여고는 이제 문법 문제가 되게 독특하게 많이 나옵니다. 학생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매우 다양해야 되고 응용에 대해서 늘 신경을 써야 되고 수업 시간에 강조를 많이 하지만 제가 강조한다고 해서 학생이 문제를 맞추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문제를 맞출 수 있도록 자꾸 유도를 하고 그런 과정 중에 하나가 질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을 많이 하도록 제가 학생들한테 많이 유도를 할 것이고 어머님들께서도 선생님과 좀 질문을 자꾸 해보라고 한 번씩 권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당부 말씀드릴 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선일여고 1학년은 아까 봤다시피 이제 문법 부교재가 2번 들어가기 때문에 문법에 대해서 1학년 때 치중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선일 2학년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가 3회씩 들어갑니다. 2학년 1학기에 3회분, 2학년 2학기도 3회분, 그래서 3회 들어가기 때문에 1학년 때 봤던 그런 내신 스타일과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1학년, 2학년 이렇게 올라갈 때 스위치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원장 선생님께서 이제 최저 맞추는 게 또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2학년 내신 대비를 잘 하는 것이 최저를 맞추는 방법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학생들이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여름방학 때, 겨울방학 때 잠깐 쉬고 싶어요 하는데 저는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안 하거든요. 2학년 내신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방학 때 여러분들이 실력을 키워야 된다. 단어 실력 올려야 되고 지문 하나라도 더 봐야 된다. 그렇게 해서 글 이해도도 높여야 되고 많은 글을 보면서 또 이거를 속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또 방학 때 많은 실력 투자를 해야 된다. 시간 투자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2학년 때 이렇게 스위치를 바꾸는 작업을 방학 기간 때도 하고 있고 그리고 학생들에게도 늘 2학년 때 이렇게 나오니까 1학년 때 공부했던 방법을 또 2학년 때 그대로 쓸 수 없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내용들을 학생들한테 늘 인지를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1학년 내신 대비를 꾸준히 잘 하면서 방학 기간이 지나면서 또 스위치를 바꿔서 2학년 내신 대비를 잘 하도록 또 안내를 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머님들께 또 학생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선일여고는 학생들 만족도가 매우 높은 학교입니다. 제가 작년에 학생들에게 이제 설문지를 좀 돌려서 학교 자랑을 해보라고 하니까 이 학교 자랑의 대부분은 학교 선생님의 열정에 대한 표현이 너무 많았습니다. 어떤 선생님이든 지금 수업을 너무 열심히 해주신다. 그래서 저는 영어만 가르치지만 이제 다른 과목 선생님들 얘기를 들으면서 학교 선생님이 정말 열심히 가르쳐주신다 하고 전반적인 학업 분위기가 너무 좋다라고 해서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 선생님에 대한 그런 열정, 그 다음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수업 분위기도 매우 좋고 교실 분위기도 매우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1학년, 2학년, 3학년 학교를 잘 다니고 그리고 내신 대비를 하기 위해서 학원에서 또 잘 따라오고 이렇게 하면은 내신, 그 다음에 최저 이런 것들 잘 맞출 수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교도 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님께서도 이렇게 잘 가르쳐주는 학교가 있는 거는 아주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학생들이 저희 학원에도 또 많이 몰렸으면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 분위기가 학원에서도 생기면은 내 친구가 실제로는 경쟁자가 아니고 내 친구와 함께 다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져서 함께 실력이 올라가고 다 함께 또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생기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이 주변에 많이 생겼으면 또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궁금한 거 있으면은 저한테도 연락을 주시고 학생들은 또 언제든지 공부하다가 막히는 거 있으면은 학습적인 부분이나 또 영어에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네.